뇌신경에 전달되기까지는 이 과정에서는 전부 우리의 소리는 전기화학적 신호로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 세포에 칼슘이 충분히 있어야지 이 칼슘의 기능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신경 전달 물질이 이웃한 신경 세포에 전달이 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뇌명증이나 이명증 또한 난청 증상 등을 자연요법으로 치료해드리는 주호근 한의원 원장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50대 후반 정도의 여성 환자분을 치엽내를 실제적으로 살펴보면서 머리에서 소리가 나시거나 귀에서 소리 나는 증세, 또 귀에서 잘 들리지 않는 난청 증상을 어떻게 자연요법으로 저희가 매우 만족스럽게 해결을 해드릴 수 있었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고 치료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보고 공감해보고 같이 느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자연요법으로 치료해드리기 때문에 어떠한 부작용이나 후유증 없이 치료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어떠한 수술 치료나 이런 것을 저희는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난청 증상으로 인해서 수술하시는 경우에도 저희 한의원의 자연요법을 한번 고려해 보시고 이러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청각신경을 근본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라고 확신하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같이 공유해 보고자 하는 환자분께서는 여성 환자분이신데요. 연세가 지금 50대 후반 정도의 여성 환자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환자분께서는 약 3년 전에 갑자기 돌발성 난청이 오시면서, 보통 돌발성 난청이 오시게 되면은 병원에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시게 됩니다. 귀 부위에. 하지만 효과가 뭐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보름 이내에 효과를 보시게 되면 뭐 적지 않은 숫자가 또 많이 청력이 회복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상당수 환자분들께서 청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손실된 상태로 계속 그 치료 이후에도 이어지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이 환자분께서 이처럼 돌발성 난청이 있으신 후에 청력이 많이 손실된 상태로 유지가 되셨고, 또한 머리에서 기계 소리가 나신다 그러고, 또한 이명증도 있으시고 귀에서도 소리가 나신다 그러고, 이러한 증상이 지금 수년간 지속되어 온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의 병원 치료도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병원에서는 어떠한 치료 방법을 더 이상 제공해 드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한의원의 자연요법을 선택하셔서 방문하셨는데요. 사실 이러한 경우는 저희 한의원에서 치료를 매우 잘 해드립니다. 뭐 어떤 환자분들께서는 아니 병원에서 수술도 하지 못하고 또한 치료 방법이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한의원에서 치료할 수 있느냐, 이와 같은 의문점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질병을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병원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조금 생소하시게 느껴지시고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질병의 근본적인 뿌리를 접근함에 있어서는 병원의 어떤 뭐 청력 검사라든지 이명 검사라든지 또는 뭐 MRI라든지 CT라든지 이러한 그 뇌명증에 연관된 여러 가지 검사를 하시는 것보다 저희 한의원에서 검진을 받으시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으신 후에 이와 같은 증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저희 한의원에서 질병을 치료하는 독특한 시각, 또한 독특한 검사 방법, 독특한 치료 방법, 일반적으로 병원에서는 치료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 한의원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특수한 방법을 치료로 지침으로 삼으셔야지 효과가 볼 수 있다는 점을 환자분께서 인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기존의 치료 방법이 전혀 효과가 없는데 저희 한의원에서 왜 청력 검사도 안 하고 이명 검사도 안 하고 CT, MRI도 찍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기존의 그러한 검사 방법이나 치료 방법으로 더 이상 효과가 없는 이러한 상황이신데 저희 한의원에서 동일한 검사와 동일한 치료를 하신들 어떠한 효과가 있겠습니까? 병원을 질병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달리하고 질병을
근원을, 질병의 뿌리를 찾아서 이러한 뿌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저희 한의원의 노력을 인정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또 치료를 제공해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뭐 CT도 하지 않고 MRI도 하지 않고 어떻게 이 뇌명증이나 난청을 치료할 수 있느냐. 저희가 지금부터 어떻게 질병의 뿌리를 파악을 해서 이러한 질병의 뿌리를 회복하고 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지 지금서부터 저희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고 충분히 이해가 되시고 이러한 치료 방법이 매우 훌륭한 방법이구나 하는 점을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저희가 이렇게 머리에서 소리 나는 증상이나 머리에서 쿵쿵 소리, 기계 소리, 계속 머리에서 쿵쾅거리는 기계 소리가 들리신다고 하면은 삶의 질이 매우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이 환자분께서는 이러한 소리로 인해서 불면증을 또 시달리고 계십니다. 소리가 너무 크게 머릿속에서 나기 때문에 잠을 이루실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 환자분께서는 저희 한의원에서 몇 개월 치료하시고 사실은 이러한 뇌명증이 거의 완전히 없어지다시피 하셨고, 또한 수면제를 드셔야만 잠을 주무시던 것을 수면제 전혀 의지하지 않고 자연 수면으로 충분히 6, 7시간 이상 잠을 잘 주무시고 계십니다. 난청은 지금 아직 회복되신 상태는 아니에요. 몇 개월 치료가 난청 치료에 충분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 환자분께서는 지금 보청기를 착용하고 계시는데 난청까지는 아직 저희가 효과가 충분한 상태는 아니고, 하지만 좀 더 들리는 현상이 좀 더 밝아지셨다, 이런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난청도 어느 정도의 효과는 보신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이명증, 뇌명증, 난청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질병의 원인이 우리가 지금 이 그림은 귀를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외부의 소리가 우리가 귀의 고막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관을 거쳐서 이와 같이 우리의 뇌 속까지 소리가 전달이 되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요 외부에서부터 요 귀 내부에 여러 가지 기관이 있는 이 부위까지는 우리가 소리가 물리적인 전달을 통해서 소리가 물리적인 신호로서 전달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부터 청신경으로 이어지는 요 공간 이후로 머리신경, 뇌신경에 전달되기까지는 요 과정에서는 전부 우리의 소리는 전기화학적 신호로서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전기화학적인 신호, 이것을 저희는 매우 중시하고 있고요. 지금 대부분의 뇌명증이나 또는 대부분의 뇌명증은 지금 이 공간에서는 이전 공간, 즉 전정기관에서부터 고막 이후에 이러한 외부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공간에서 원인이 있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이 뇌명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머리에서 소리가 나는 것이죠. 뭐 중이염이 있거나 고막이 망가져 있거나 해서 원인이 되는 경우는 아니십니다. 이런 원인은 아니시고 주로 어디에서 문제가 되느냐, 이 귀 속에 있는 기관으로부터 우리가 머릿속에 이어지는 요 신경 전달 과정,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리의 신경 전달 과정에서 없는 소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가 뇌명증 혹은 유명증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것인데요. 저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이러한 소리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왜 없는 소리가 만들어지느냐 하는 것인데, 여기서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연결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전해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전해질이라는 것은 신경세포에서, 우리가 청신경이나 뇌신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청신경세포에서 이렇게 전기화학적인 신호로 소리가 전달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와 같이 많은 음전하와 양전하들이 이와 같이 관여를 하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경에서 나와 있는 요 돌기를 우리가 엑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엑손을 통해서 신경이
소리가 전달되는 이 과정에서는 전해질, 즉 음전하와 양전하가 매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전해질이 사실은 우리의 청각신경뿐 아니라 뇌신경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청각신경의 전달 과정에서 전해질에 어떤 불균형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떤 그 전해질의 기능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거나 한다면은 이 전해질의 기능이 나빠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청각신경이 전반적으로 기능이 저하되는 이러한 현상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뭐 소리가 잘 안 들리기도 하고, 또는 소리가 없는 소리가 만들어져서 이명증이나 뇌명증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을 저희가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잘 이해함으로써 저희가 지금서부터 말씀드리는 이러한 내용을 잘 공유할 수가 있고 공감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지금 여기가 지금 신경 말단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또 다른 인접해 있는 신경으로 이렇게 신경 전달 물질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금 요 신경의 말단에서 이웃한 요 신경으로 전해지는 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 작용을 하면서 우리의 청각신경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 요 신경세포의 끝에서부터 이렇게 배출이 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 배출이 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지금 여기 칼슘입니다. 칼슘의 역할은 인체에서 매우 많고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많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세포에 칼슘이 충분히 있어야지 요 칼슘의 기능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신경 전달 물질이 이웃한 신경 세포에 전달이 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이웃한 신경 세포에서 이 신경 신호를 받아서 이러한 신경 신호가 내부의 작용을 거쳐서 또 다른 신경세포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역시 우리가 전해질의 기능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서 저희가 칼슘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 요 신경세포에서 이어지는 이 신경세포의 연접 부위에서 모든 신호가 잘 전달이 되려면 칼슘의 역할이 중요하다. 왜? 칼슘이 세포 안에 충분히 존재해야지만 이러한 신경물질들이 세포 밖으로 배출될 수가 있고 인접한 세포로 전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와 같이 칼슘이 신경세포의 전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전해질의 역할을 저희가 지금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이러한 전해질이 몇 가지 전해질이 인체의 뇌신경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전해질에는 무엇이 있느냐? 자, 칼슘뿐만 아니라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이와 같은 것을 4대 전해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4대 전해질이 지금 이와 같은 신경세포의 전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전해질이 불균형이 있거나 전부 다 전해질이 부족하거나 어떤 전해질을 기능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거나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신경신호의 세포 전달 과정이 안 좋아지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귀가 잘 들리지 않을 수도 있고, 돌발성 난청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없는 소리가 만들어지는 이 뇌명증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이명증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해질의 기능을 가장 잘 파악하는 방법이 저희는 무엇으로 여러분께 권해드리고 있겠습니까? 자, 병원에서 어떤 청력 검사를 하시거나 그 다음에 어떤 MRI를 찍으시거나 CT를 찍으시거나 이명 검사를 하시거나 여러 가지 검사를 하셨을 텐데요. 이러한 전해질의 기능이나 전해질의 균형을 파악해보는 검사는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저희는 모발 검사를 중시하는 이유는 이러한 전해질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50대 후반 60대 초반의 이 여성 환자분이 지금 모발 중금속 검사를 요거를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발 50대 후반 60대 초반 정도 되시는 여성 환자분이신데요. 이 모발 미네랄 검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이러한 영양소들은 각별히 전해질로서 우리의 신경세포에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전해질이 왜 중요한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서 잘 아마 공감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요 전해질의 평균적인 수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요 라인이 요 전해질이 평균적인 수치 혹은 평균치 혹은 정상치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약간 지금 회색 비슷하게 약간의 푸른빛, 약간의 회색빛을 띠고 있는 요 공간은 이러한 전해질이 지니고 있는 허용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허용치는 약간 넓은 편으로 나오는데 허용치라고 하더라도 정상치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정상치는 완전히 요 라인이 완전한 정상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이 환자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모든 전해질이 다 어떻습니까? 평균 이하의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조금 중요한 내용이 되시는 거고요. 매우 임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전해질이 다 부족한 상태다. 이와 같이 할 수가 있겠죠. 어떠한 전해질도 정상치에 접근하거나 정상치를 넘어가는 수준의 전해질이 없고 모든 전해질이 다 어떻습니까? 다 정상치 이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전해질 불균형의 측면에서 매우 심한 상태, 매우 좀 안 좋은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 이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모든 전해질의 수치가 정상에 비해서 많이 낮은 수치이므로 이 환자분의 치료법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치료법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전해질의 균형을 찾고 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이러한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두 열심히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치료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치료법을 저희 한의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면은 아니 뭐 환자분들께서는 뭐 칼슘 내가 아는 성분이고 마그네슘도 내가 아는 거고 나트륨도 내가 아는 거고 칼륨도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무슨 이와 같은 난치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쉬운 내용을 말하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얼핏 듣기에는 쉬운 내용이시지만은 이와 같은 내용이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 방법으로만 모든 것이 다 치료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은 우리가 하루 3번 밥을 잡수시고 또한 김치도 잡수시고 이렇게 식사를 하듯이 밥과 김치와 같은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의 식생활에서 밥과 김치가 빼면은 우리의 식생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 칼슘, 그 다음에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을 고용량으로 많이 섭취해야 되는 것이 치료에 있어서 밥과 김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은 매우 상식적이고 매우 평범한 치료법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우리가 밥과 김치가 없으면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매우 중요한 내용이시고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환자분들께 제공해 드린다. 이와 같은 말씀을 저희가 드리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제공해 드리는 거죠. 물론 뭐 다른 치료법도 해 드리는 거지만 따라서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볼 때 이 환자분의 칼슘 섭취를 매우 좀 고용량으로 하셔야 됩니다. 보통 칼슘을 보통 사람에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칼슘, 마그네슘을 좀 고용량으로 섭취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루에 뭐 칼슘 같은 경우는 2000ml 이상,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1000ml 이상 드시는 것을 권유를 해드리고요.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자면 마그네슘 많이 섭취하면 설사가 나지 않느냐, 하루에 1000ml 마그네슘을 섭취하면 매우 많이 섭취하는 거기 때문에 설사가 날 것 같은데, 자, 이러한 환자분들은 마그네슘을 고용량으로 섭취하시더라도 전부 다 흡수를 잘 하십니다. 마그네슘을
대장에서 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설사가 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에 있는 환자분들은 마그네슘을 고용량으로 1000ml 이상, 뭐 심지어는 1500ml까지 하루에 섭취하시더라도 설사를 하시지 않습니다. 인체에서 마그네슘이 매우 많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량으로 섭취를 해도 전부 다 몸에서 적절하게 흡수를 잘 하는 것이죠. 자, 흡수를 잘 해서 인체에서 또한 뇌신경에서 활용을 잘 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명증이나 뇌명증, 난청이 호전되는 것이고, 이처럼 몸으로 잘 흡수가 되고 잘 활용이 되고 적절히 인체 내에서 신진대사에 이용이 되기 때문에 대변을 통해서 배출되지가 않는 것이고, 따라서 설사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나트륨 많이 섭취하셔야 되는데 나트륨은 저희가 그렇게 많이 섭취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나트륨 섭취한다 그래서 이게 나트륨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둘째로는 한국인들의 경우에는 김치 뭐 이런 거를 좀 적절히 드시기 때문에 뭐 된장찌개라든지 뭐 좀 적절히 뭐 소금이 한국 사람의 경우에는 소금 섭취량이 적지가 않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실 필요가 없어요. 인체 내의 기능이 회복이 되면 나트륨이 저절로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칼륨은 어떠냐? 칼륨은 많이 섭취하셔야 됩니다. 칼륨은 많이 섭취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뇌신경이나 청각신경의 기능에 방해를 줄 수가 있는 것이, 저희 유튜브를 잘 살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당분 섭취는 이 칼륨을 올라가게 하는 데 있어서 그다지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과일에도 칼륨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과일 섭취는 이 경우에는 저희가 권하지 않습니다. 과일 섭취는 권하지 않고, 그러면 무엇을 권해드리느냐? 자, 저희는 야채, 채소를 많이 섭취해야 된다, 이러한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칼륨을 우리가 영양제에서도 칼륨이 나오는 것이 있지만은 이러한 칼륨 섭취를 위해서는 저희는 칼륨 영양제를 드시는 것을 별로 권유하지 않습니다. 왜냐? 칼륨 영양제를 드시는 것도 도움은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야채 채소를 많이 드신다면은 인체 내에 칼륨이 충분히 흡수가 잘 될 뿐만 아니라 야채 채소에 있는 영양소들 중에서는 인체에 필수 불가결한 매우 훌륭한 영양소들이 함께 흡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칼륨의 경우에는 야채 채소를 통하여 섭취하시기를 저희가 권유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나트륨과 칼륨을 영양제를 통해서 많이 섭취하는 것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칼슘과 마그네슘의 경우에는 많이 섭취하시는 것을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드리기도 합니다. 매우 기본적인 영양소입니다만은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몇 개월 치료만으로 뭐 뇌명이 거의 다 없어지셨고, 난청도 돌발성 난청으로 인해서 매우 치료가 안 되는 난청 증상도 어느 정도 호전됐다는 이러한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인 이러한 지금 효과를 보시고 있는 것이고, 지금 아직 요 다음 모발 검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요 다음 모발 검사를 통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지금 전부 낮아져 있는 이러한 상태의 전해질 상태가 균형이 개선되고 기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직은 다음 모발 검사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환자분들과 이 이명과 난청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과연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어떠한 방법인지 환자분들께서 한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시고 검토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